마지막으로는 기타 소재입니다. 기타 소재에서 첫 번째는 탄소 섬유고요. 탄소 섬유는 유기섬유를 탄화하여 제조한 것으로 구성 물질 중 탄소의 함량이 90% 이상인 섬유입니다. 사용하는 원료에 따라 판계와 피치계로 나뉘고 주로 안경테의 소재에서 사용하는 것은 이 판계입니다. 그래서 이 판계는 이제 고강도를 추구하는 거고요. 피치계는 가격이 조금 저렴한 겁니다. 그래서 피치계는 아스팔트 찌꺼기 같은 거고, 판계를 저희 탄소에서 사용을 한다. 안경계에서는. 왜냐면 고강도 때문에. 고강도. 66 나일론과 혼합하여 사출 성형법으로 제조한다. 이것도 외워주셔야 되는데, 이 66 나일론이 어떤 거였는지 저희 기억하세요? 아까 배웠는데. 네, 요거는 이제 폴리아미드예요. 폴리아미드. 폴리아미드의 특징이라고 하면 제가 나일론계를 꼭 외워주시라고 했던 것처럼 이 66 나일론은 이 폴리아미드고 폴리아미드와 혼합하여 사출 성형을 한다. 사출을 한다. 이거를 같이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탄소 섬유의 특징은 내한성이나 내양풍성이 굉장히 우수하고요. 내열성이나 내방사성이 우수합니다. 그리고 열 팽창 개수가 작고 치수 안정성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경량이면서 강도와 탄성이 크기 때문에 탄소 섬유는 굉장히 장점이 많은 제품이에요. 근데 이제 파단 신도가 작기 때문에 가공 시 주의사항이 필요합니다. 이 파단 신도가 어떤 거냐? 요 신도만 보시면은 이제 늘어난다고 봐주시면 돼요. 늘어나는 것. 파단 신도라는 게 하중을 걸었을 때 얼마만큼 늘어난 후 끊어지냐, 얼마나 잘 늘어나냐. 그래서 이제 파단 신도가 작다는 거는 잘 늘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파단 신도가 높은 게 이게 가공이 용이하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파단 신도가 작기 때문에 가공이 용이하진 않아요. 탄소 소재가. 이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읽으면서 암기는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탄소 섬유는 내한성이나 내하품성, 내열성, 내방사성 이런 것들이 다 우수하고요. 열에 대해서 팽창 개수가 굉장히 작고 치수 안정성이 우수합니다. 근데 이제 파단 신도가 작기 때문에 가공 시 주의가 필요하다. 이걸 같이 암기를 해주세요. 그 다음엔 이제 탄화규소. 이제 탄화규소는 사실 저희가 연마제라고 알려진 것들이 이제 탄화규소예요. 연마제라는 거는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가전제품 중에서도 냄비나 이런 거를 이제 연마할 때 이제 쓰는 거거든요. 좀 광택을 내거나 할 때. 그래서 강도가 굉장히 세요. 그냥 약간 다이아몬드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 탄화규소는 고순도 규사와 저유양 석유 크로스를 전기로 해서 2000에서 2500도씨 고온에서 반응을 시켜 제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현미경으로 관찰했을 때인데 이 모양이 이제 고양이 수염과 흡사하다고 해서 휘스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국시에는 이제 휘스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휘스커랑 탄화규소가 같은 거라는 걸 외워주셔야 돼요. 고양이 수염과 흡사하기 때문에 휘스커라고도 불린다. 그리고 제가 요거 탄화규소는 아까 연마제로 강도나 인장 강도, 특히 고온 강도나 내마모성, 내산화성, 내식성 등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열 가공이 가능하여 피팅이 용이하고
다양한 착색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착색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다 장점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비중이 3.2예요. 플라스틱 소재에서는 거의 다 1점대, 1.3, 뭐 1.2, 1.1 이런 건데 이제 비중이 3.2이기 때문에 플라스틱 소재나 탄소 섬유에서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휘스커 그리고 탄화규소는 일단 특징이 조금 외우기는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고양이 수염과 흡사하여 휘스커라고도 불리고 충격 강도나 인장 강도, 고온 강도, 내마모성, 내산화성, 내시성이 굉장히 우수하다. 열 가공이 가능하고 피팅이 용이하다. 그리고 다양한 착색이 가능하다. 그러나 비중이 플라스틱 소재나 탄소 섬유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현재는 잘 사용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동물성 소재예요. 뭐 안경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안경원을 가셨을 때 아니면 안경 박람회 이런 데 가시면 굉장히 고가 안경테 중 하나예요. 그런 데서 볼 수 있는. 그래서 솥불이나 거북이 등껍질, 물솥불, 코끼리 상아 등을 통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윗부분, 이런 뿔테 플라스틱 부분이 이제 동물성 소재로 만드는 거고, 요거는 이제 전체적인 게 이제 다 동물성 소재로 만든 건데, 실제로 기본적으로 아무리 저렴해도 100만 원대는 다 거의 넘어가고요. 정말 비싼 거는 뭐 몇천만 원, 뭐 몇억 이렇게 되는 안경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동물성 소재는. 그래서 뭐 재벌 총수분들이 이제 조금 총수들이 좀 쓰는 안경테로도 유명을 하고 기본적으로 뭐 1,000만 원이 넘고 억대 넘는 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비싼지 이제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장점이 일단은 변형이 거의 없어요. 안경테의 변형이 잘 없고 이게 생물 조직을 이제 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광택 자체가 인위적으로 내는 거랑 조금 달라요. 그래서 굉장히 독특해요. 그리고 굉장히 무게도 가벼우면서 생체 조직이기 때문에 피부에 잘 적응이 됩니다. 이게 뿔테고 많이 두꺼워도 이게 인체 조직이고 생체 조직이고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가벼우면서 변형이 없다? 그리고 광택 자체가 일반적인 광택이랑 좀 다르게 독특하다. 이런 게 이제 좀 비싼 이유라고 봐주시면 돼요. 근데 또 이제 다 좋은 건 아니고 건조한 조건에서 잘 깨집니다. 그래서 습도가 10% 이하면 균열이 가기 때문에 요거는 같이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습도가 10% 이하면 잘 깨집니다. 그리고 거의 수제품이기 때문에 가격이 더 비싸요. 그리고 뜨거운 물이나 초음파 세척기에 씻으면 안 됩니다. 그럼 접합부가 떨어지는 경우가 좀 있고 탄력성이 작기 때문에 렌즈를 끼우기가 힘들어서 이 가공을 할 때 굉장히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테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접합부가 떨어지면은 계란 흰자를 사용해서 붙여주고요. 그래서 같이 적어 드릴게요. 네, 이 부분을 같이 적어 주세요. 접합부가 떨어지면 계란 흰자를 사용한다. 여기도 같이 적어 주세요. 제가 그리고 요게 이제 건조한 조건에서 잘 깨진다고 해서 요거는 피팅을 잡을 때 혹시나 이제 열풍이나 가열실 가열기를 사용하지 말고 반드시 증기 가열을 해야 됩니다. 증기 가열. 요거는 이제 주의를 해 주셔야 되고 동물성 소재는 이제 변형이 거의 없고 독특하고 가볍다. 근데 수작업이어서 비싸고 그리고 건조한 조건에서 잘 깨집니다. 그래서 이제 피팅을 잡을 때는 증기 가열로 하고
뜨거운 물이나 초음파 세척기에 씻으면은 접합부가 벗겨지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접합부가 떨어지면 계란 흰자를 사용을 하고, 탄력성이 작아서 렌즈를 끼우기가 힘들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실 가공에 있어서. 그 다음은 이제 나무입니다. 나무. 나무는 뭐 대나무, 벚나무, 단풍나무, 흑단나무, 장미나무, 뭐 여러 나무를 사용을 하는데, 거의 취급 방법은 귀갑대, 그러니까 동물 소재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그리고 그렇게 많이 국수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떤 나무들이 사용이 되느냐, 그리고 장단점은 동물 소재와 조금 비슷하다, 이렇게만 봐주시면은 충분히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네, 아마 쉽게 답이 나왔을 것 같은데, 문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 플라스틱 안경테의 소재는, 특징이 이제 착색에 용이하다, 내충격성이 우수하다, 사출 성형이 가능하다, 나일론 계열 수지이다. 사실 뭐 착색이 용이하고 내충격성이 우수하고 사출 성형이 가능한 테들은 좀 여러 개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핵심적인 힌트는 아니고, 핵심적인 힌트는 여기 나오죠. 나일론 계열 수지이다. 그러면은 66 나일론 66 나일론, 그러면 바로 폴리아미드를 선택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특성에 들어가는 거는 딱 보기 중에 그 사람만 가진 거를 들어가야 이제 답을 고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섬유들이나 이 소재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그 중에서도 다른 것들과 비교되는 특징을 외워주시면 이런 문제를 푸실 때 굉장히 용이하실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안경테 소재는 지금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장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요번에는 이제 저희가 안경테의 소재를 배웠으면, 이제는 제조,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크게 방식은 이제 금속테에서 이렇게 따라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디자인을 하고, 금형, 그리고 정신, 프레스, 권선, 접합, 연마, 표면 처리, 건품, 이렇게 순서로 진행이 되실 거예요. 그럼 하나씩 한번 따져 볼게요. 먼저 디자인입니다. 디자인은 안경테 생산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패션 경향이나 이제 좀 많이 나가는 거, 그래서 패션 경향이 어느 방면으로 가고 있는지 시장 조사를 해서 디자인을 샘플링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패션만 중요시 여기고 불편하면 그 제품은 잘 안 나가기 때문에 패션과 인체 공학적인 면을 동시에 고려를 해야 합니다. 디자인은 말 그대로 테를 디자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잘 나가는 테 디자인을 따고 그거를 생산을 하는 거다. 근데 그게 이제 디자인적인 거, 뭐 패션적인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인체 공학적인 면을 동시에 고려를 해야 한다. 이런 게 디자인입니다. 두 번째는 금형입니다. 금형. 금형은 이제 저희가 안경테라는 게 사실 뭐 코가 따로 있을 거고, 나사가 따로 있을 거고, 다리가 따로 있을 거고, 전면부가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 안경의 각각의 부품이 합쳐져서 만들어지는데, 그 합쳐져서 만드는 부품들,
이 부품을 금형을 이용하여 제작을 한다고 보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굉장히 나사들이 다 똑같이 생겨 보이지만 테들마다 길이나 두께 이런 게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 금형은 굉장히 매우 정교한 작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디자인 같은 것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품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금형이라는 게. 이 나사가 너무 잘 풀린다거나 뭐 나사가 너무 잘 마모가 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다리랑 전면부 연결이 매끄럽지 않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안경테를 쓰시는 분들은 품질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품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는 금형이다. 다음은 정신입니다. 정신. 요거는 이제 컴퓨터에 의해서 자동으로 제어되는 전자동 성형기를 이용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전자동 성형기를 이용해서 만드는 거다, 부품을. 이게 정신이다. 다음은 프레스고요. 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안경테 주 부품들을 가공하는 단계인데 다리나 브릿지, 엔드피스 등 정교하게 가공된 금형과 프레스를 이용해서 가공을 하는 과정입니다. 다음은 권선입니다. 권선. 이거는 안경테 렌즈의 삽입부를 만드는 겁니다. 렌즈 삽입부. 전면부죠. 자동화된 홈선 가공 장비를 활용하여 홈선 소재와 단면 모양에 따라 적절한 가공 조건을 선정하여 가공하는 과정입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뭐 안경테 전면부의 홈 깊이가 이제 그게 뭐 선글라스 중에서도 고글이냐 아니면 안경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가공 깊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적절한 가공 조건을 선정을 해서 그거에 맞춰서 가공을 하는 과정이 권선입니다. 권선은 렌즈 삽입부와 관련이 있다. 다음은 접합. 접합은 준비된 안경테 부품들을 조립하는 과정이고요. 말 그대로 이제 조립이에요. 조립. 안경테 부품 조립. 이게 접합. 사전 준비와 함께 전문적인 접합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사전에 이제 다리와 전면부를 접합할 수 있고 조립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 놓고 전문적으로 이제 요 다리는 어떤 각도로 들어가고 어느 정도 벌림각을 진행을 할 건지에 대해서 이런 전문적인 접합 기술이 필요를 합니다. 다음은 연마입니다. 연마. 연마는 안경테 제조 공정에서 마무리 단계이고요. 표면 처리나 과정 전에 이제 표면의 이물질을 제거하거나 광택 형성, 이 광택 형성이 좀 중요합니다. 이물질 제거와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요. 표면 처리 이제 하는 과정인데 요거는 이제 그 표면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해주고 광택을 형성하는 겁니다. 연마가. 다음은 표면 처리. 표면 처리는 이제 연마까지 끝난 안경테에 각종 컬러를 입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각종 컬러를 입히는 과정은 표면 처리다. 그리고 도금이나 도장 이런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컬러를 입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도금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도금이나 도장을 하면은 안경테의 내식성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인 변색이나 이제 테가 좀 산화되는 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도금을 하기 때문에 요 도금이나 도장을 통해서 내식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완료된 안경테에다가 각종 컬러를 넣는다. 근데 이 컬러를 넣으면은 안경테의 내식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이 각종 컬러에 입히는 과정을 표면 처리라고 합니다. 다음은 검품입니다. 요거는 단어만 들으셔도 알 거예요. 검사하는 거죠, 품목을. 완성된 제품의 문제점을 발견하거나 포장 작업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관 검사도 하고요. 검사 장비를 활용하는 정밀한 검사 과정도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제작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전면부 제조, 림,
림은 이제 안경 렌즈를 고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렌즈의 모양과 정확히 일치하도록 제조를 하고요. 일반적인 금속 림 제조를 위한 와이어의 홈갑도는 110도, 깊이는 0.5에서 0.6mm가 주를 이유입니다. 실무 나가시면 안경테 플라스틱 소재와 메탈테가 이렇게 있는데, 원래 들어가 있던 데모 렌즈를 빼고 그 전면부 안에 홈을 이렇게 만져보시면 플라스틱 소재가 이제 일반 메탈보다는 홈이 좀 더 깊어요. 각도는 거의 비슷하고요. 그래서 금속 링은 홈각도가 110도, 플라스틱도 110도. 근데 깊이는 금속은 0.5에서 0.6, 플라스틱은 0.7에서 1.0. 뭐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이 금속테는 나사를 풀고 이 전면부 렌즈를 고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홈이 좀 더 얇아도 고정이 잘 돼요. 딱 크기에 맞춰서 가공하기 수가 있어서. 근데 이 플라스틱 렌즈 자체는 나사를 따로 만들지 않기 때문에 이제 홈 깊이를 조금 깊게 해서 렌즈가 좀 더 잘 고정되게끔 이렇게 해주신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 홈 깊이에 대해서 다루는 것도 문제에 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으니까 각도와 홈 깊이는 같이 한 번씩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브릿지 제조입니다. 브릿지. 브릿지는 제가 이제 렌즈 삽입부를 연결시켜 주는 부위이고, 그거는 이제 압수평면 휭각을 조정을 해주는 부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프레스를 이용하여 브릿지를 제작을 합니다. 아까도 나왔지만 프레스를 이용해서 브릿지를 제작을 한다. 패드암. 네, 요거는 이제 뭐 전에 제가 코에 대해서 이제 안경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던 거에 나오는 건데, 거기는 아마 코받침, 코받침 지지대, 코받침 상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거기서 이제 코받침 지지대를 말하는 거고, 이 전면부 렌즈 삽입부와 코받침을 연결해주는 부품이고요. 요걸로 이제 광학성 중심점의 높이와 점정관 거리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코받침을 조금 세워준다거나 코 안쪽으로 모아주거나 이렇게 좌우로 벌려주거나 이런 거에 따라서 광학성 중심부의 높이나 이제 정정관 거리를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말 그대로 이런 거에 조정을 할 수 있게 만든 거기 때문에 유연성이 있어야 돼요. 이 부위가 고정이 되어 있으면은 코가 불편해도 피팅을 잡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요 부위가 이제 유연성이 조금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유연성을 너무 높여고 이제 강도를 유지하지 못하면 여기가 끊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안경 무게가 변형되지 않도록 강도를 유지시키고 안경 조정을 위해 충분한 유연성을 가져야 합니다. 패드암은.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양백, 모넬, 하이니켈 등으로 제작이 됩니다. 다음은 엔드피스 제조입니다. 이 엔드피스는 어느 부분인지 기억하시죠? 이게 안경테 전면부라고 하면은 요 부분, 요게 이제 엔드피스예요. 렌즈 삽입부의 끝부분에 붙어 있으며 다리와 연결시키는 부분으로서 경사각과 다리 벌림각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요거는 1주차 때 배웠죠. 그래서 브릿지와 함께 여기는 이제 강도가 높은 소재를 사용을 해야 된다. 제가 왜 여기를 강도가 높은 소재를 사용해야 되냐고 말씀을 드렸는지는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 이제 한 손으로 벗으시거나 머리로 이제 안경을 올리시는 분들이 이쪽이 살짝 다리가 이런 식으로 벌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굉장히 강도가 세야 돼요. 잘 벌어지지 않게. 그래서 여기는 강도가 높은 소재를 사용하고 프레스 작업을 한다. 이거를 같이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리 제조. 다리는 인체와 직접 접촉할 수 있는 부위입니다. 아무래도 이 얼굴의 옆쪽에
다리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체와 직접 접촉할 수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우수한 내마모성과 내부식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안경원에 가시면은 안경테 중에서도 다리 부분이 부식이 돼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 얼굴에 직접 닿고 땀도 많이 묻고 하기 때문에 거기는 내부식성이나 내마모성이 좋아야 되고, 탄성은 제가 그 1주차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좌우의 압박감을 주기 때문에 탄성이 좋은 소재가 안경 다리로 쓴다, 안경테 다리로 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그게 뭐 청동이 있었고, 블랑카 제트, 아니면은 또 티탄, 이렇게 이제 다리로 사용을 하죠. 요것도 이제 금형을 이용한 프레스 작업을 하고요. 일부에서는 절삭 가공기를 이용하여 제조를 합니다. 이제는 플라스틱 제조입니다. 절삭 가공태의 제조인데 요거는 이제 뒤에 그림을 보면서 조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요거를 보시면은 이제 좀 쉽게 설명이 될 것 같은데, 요게 이제 셀룰로이드나 아세테이트 판재예요. 그래서 요런 절삭 기계가 요 판재를 이렇게 자른다, 이 부분을 자른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제 성형하고자 하는 이 금속보다 경도가 요게 좀 더 높아야 돼요. 그래야 이제 절삭이 되니까. 성형하고자 하는 금속보다 경도가 큰 절삭 도구를 이용해서 금속으로부터 칩을 깎아내는 거다. 여기를 깎아내는 거다. 그래서 원하는 현상의 금속을 만드는 거다. 그래서 전면부는 6에서 8mm, 그리고 이제 다리는 4에서 5mm 정도 되는 걸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 다리 부분에는 이 힌지가 부착된 금속을 이렇게 쭉 넣는 거예요. 그래서 금속이 부착된 철심을 분 힌지에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여기도. 그래서 힌지가 부착된 철심을 다리에 박아서 요 힌지와 이 전면부 요 부위를 이제 나사로 고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 제작행 뭐 코받침이나 이런 걸 부착하기 위해서는 아세톤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요거는 말 그대로 절삭, 판을 잘라서 절삭을 해서 진행을 한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사출 성형. 요거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출은 이제 요 두 개 다 붕어빵, 그러면 외우시기 편하죠. 틀에 모노머를 넣고 굳힌다. 그래서 열 가소성 수지, 펠렛, 알갱이를 이용을 하고요. 뭐 주입 성형은 에폭시나 옵틸 같은 열 경화성 수지를 안경테를 만들 때 사용을 한다. 액체 상태의 모노머를 몰드에 주입한 후 일정한 온도에서 축박해서 제조를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뭐 열 가소성은 어떻게 제조를 하는지, 열 경화성은 어떻게 제조를 하는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면, 열 가소성은 압출이나 사출, 그리고 열 경화성은 사출,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안경테 소재와 안경테 제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는데, 뭐 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처음엔 좀 어려워 보여도 막상 읽고 이해를 하면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은 수업 마무리하기 전에 한번 전체적으로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모르는 거 있으면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업 끝날 때 복습 한번 하고, 수업 시작할 때 한 번 더 복습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굳이 따로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더라도 쉽게 아마 재료학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저도 이제 학부생 때 그 안경재료학을 공부하면서 국가고시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쓰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수업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수업을 열심히 듣고 복습 한번 하고 수업 시작할 때 한 번 더 같이 따라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충분히 시간을 많이 쓰시지 않더라도 안경재료학은 국가고시에서 아마 좋은 성적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2주차 수업은 여기까지 일단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